네, 오늘 271차 세종도시살인은 인간 정주의 종착역,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 김대종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인간 정주의 종착역,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디지털 트윈의 개념부터 구축 방법, 활용 사례, 정책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게 합성어고요. 메타 플러스 버스 합성어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를 디지털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현실 세계를 뭔가 좀 개선하는 도움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 또는 가상 세계가 있죠. 이 두 개가 이제 융합된 것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ASF라는 밑에 이제 약자 풀이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비영리 연구 재단인데요. 저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가지로. 그다음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R. 그래서 이거는 확장 증강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증강 현실을 증강시켜준 그런 것이고 라이프 로깅.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막 올리고 또 자전거 타고 이렇게 기록 남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프 로깅이고요. 미러 월드는 거울 세계니까 똑같이 생긴 이제 거울 세계, 현실 세계랑 똑같이 생긴 세계. 그다음에 버추얼 월드는 가상의 세계니까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세계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게임이 대부분 버추얼 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의 메타버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명확한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R은 헛것도 보이는 거, 버추얼 월드는 헛것만 보이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간, 공간, 인간 이 3간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 공간, 인간이 우주를 구성하는 이제 기본 요소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간 사이를 이제 시간에도 간격이 있고 공간에도 간격이, 인간에도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줄이거나 연결을 하거나 이런 기술들을 사실은 인류가 계속 개발을 해왔어요. 또는 극복하거나 여기 시간을 보시면 시간을 줄이는 기술들, 시간을 극복하는 기술, 뭐 실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어 온 거고 공간 쪽을 보면 공간을 뛰어넘는 기술들 또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지도 같은 기술, VR 이런 것들, 뭐 최근에는 우주 개척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어 온 거고 인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뭐 술이라든가 SNS, 화장품, 중매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의 간격을 줄이거나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고 산업이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는 뭐냐 하면 디지털 트윈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인간이 더해주면 그게 이제 메타버스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는 꼭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죠. AR,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버추얼 월드. 이 미러 월드가 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AR이 되려면 일단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아까 보셨죠. 라이프 로깅도 이런 미러 월드에 대한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창작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행을 갔던 그런 이제 상상이나 경험을 가지고 창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러 월드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현실 세계에 있는 객체, 이게 사람이 됐건 뭔가 물건이 됐건 아니면 도시가 됐건 이런 객체를 정보 기술로 있는 그대로 3D로 이렇게 구현한 일란선 쌍둥이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 생김새뿐만 아니라 비헤이비어, 행동, 속성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복제를 하면 이건 완벽한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 세종시라고 보면요, 이 세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간 정보, 지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센서들이 하늘에 인공위성도 떠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날아다니고요, 드론도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 안에도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요. CCTV 뭐 등등.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빨라지고 더 이제 이 데이터 세계하고 이 현실 세계가 더 유사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D 데이터거든요. 저희는 이제 3차원 공간 정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추진이 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LOD1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제 뭐 경관 분석이라든가 그 음영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 지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저희가 뭐 DEM, 뭐 DSM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땅에 굴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형을 만들고, 이 지형 위에 이런 이제 3차원 모델을 이제 올려야 되죠. 3차원 모델을 올린 다음에 이런 정사 영상이라고 해서 항공 사진인데, 이 좌표를 이렇게 맞춘 항공 사진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씌우면, 마치 색칠하듯이 씌우면, 그러면 이제 3차원 이제 공간 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집니다.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행정 정보라든가 또 이제 IoT 데이터들, 센싱한 데이터들을 이제 융합을 하면 이제 3차원 기반 공간 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뭐 지금까지는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쉬운 좀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셔틀 버스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태양열 에너지가 얼마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거 보시면 10시, 12시, 2시, 2시가 가장 이제 높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층별 인원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몇 층에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몇 층부터 가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보죠. 또 사실 여러분이 쓰는 내비게이션이 디지털 트윈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길 이런 형태가 있고 교통량이라는 실시간 그 센싱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아마 내비게이션 없으면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뭐 이제 R&D 연구 개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미난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그 앳들이라고 대전에 있는 연구소거든요. 이제 현실, 이거는 데이터 세계예요. 데이터고,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차가 가는데 데이터 세계도 차가 가죠. 그죠? 평행하게 디지털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뭐 메타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만들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다 데이터로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이나 뭐 흐름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을 하게 되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 현실을 이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거를 프로젝트를 했고, 호주에서는 스페셜리 이네이블드 디지털 트윈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 사실은 가장 좀 열심히 하는데, 디지털 빌트 브리튼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인프라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해요. 일본은 플라토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3D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뉴딜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SOC 디지털화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여기 스마트 인프라나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트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3D 지도 구축하고 정밀도로 구축하고 지하 공간 통합 지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에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해서 국토부, 가기부 뭐 등등 이제 여러 부처들이 모여갖고 만드는 이제 전략이에요. 거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 과제들 이렇게 도출했고 관련돼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랑 관련된 게 3D 객체 데이터 구축, 3차원 공간정 구축 등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3D 객체 구축하는 사업은 이런 뭐 교통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3D 객체로 게임에 있는 하나의 뭐 아이템 또는 에셋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주로 3D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주제가 오늘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인데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디지털 트윈은 뭐 지구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도시 건물 단위에서 되는데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뭔가 이제 의사결정에서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제 메타버스가 다양한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되겠죠. 게임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가 VR 메타버스, AR 메타버스, 아이플로깅 뭐 다양한 이제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상상해 본 건데 이게 현실 속에 이제 세종시인데 이게 접니다. 이게 정가요. 제가 맨날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현실은 세 사람밖에 없는데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가 되면 요 두 사람은 내 위치를 공유를 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내 아바타가 움직여요. 내 위치에 내가 세종시로 오면 얘도 세종시에 있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가능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뉴욕이나 파리에서도 이렇게 접속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지겠죠.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뭐 국토의 확장, 새로운 아바타 시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세종시에 와봤더니 재밌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스페셜 웹이 되면 책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책에서 배운 것보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90%를 이제 더 기억을 잘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가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집단 지성 기반의 국토 미래상 결정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도시 문제, 뭐 지구 차원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뭐 이거의 활용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세종은 아마도 이건 뉴욕의 한 모습인데 앞으로 드론 택시가 다니고 뭐 이러면 이제 드론 정거장이 필요하죠. 드론 주차 타워입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세상 쪽에 공간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겠죠. 빅데이터가 이제 쌓일 거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뭐 행정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경제, 거래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특히 우리 세종시는 많이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면 정말 스마트한 도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